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력한 형제 한승훈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요, 바로 서술형입니다. 3학년 1학기 우리 서술형 대비 문제들을 쭉 볼 텐데, 교과서 공통이에요. 그러니까 특정한 교과서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술형에서 잘 나오는, 특히 교과서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중요한 유형들을 쭉 살펴보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문제를 단순하게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술형이라는 게 여러분 중학교 3학년까지 올라오면서 많이 겪어봤잖아요. 그죠? 아, 출제자의 의도에 맞도록, 출제자의 의도에 맞도록 문제를 풀어 가야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이제 좀 가지셨을 거예요. 근데 생각만 하면 뭐 하나 잘 안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교과서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서술형에 잘 나오는 문제들을 보고 출제자에 맞도록 서술하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감점 없이 답안을 잘 작성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중점을 맞춰서 우리 공부를 하는 그런 강좌가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시험 전에 서술형 대비로 봐야 되는 강좌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공부를 쭉 할 텐데 미리 여러분들 우리 교환이 있으니까 다 다운받아서 공부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강좌를 보면서 내 풀이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구나. 이런 형태로 접근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감각들을 좀 익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좀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상태가 안 좋지만 한번 열심히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첫 번째 시간이고요. 첫 번째 시간은 우리 제곱근의 뜻과 성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곱근의 뜻과 성질. 사실 제곱근이 어떤 건지에 대한 문제들도 굉장히 잘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곱근이 어떤 내용이다, 어떤 것이다 라는 정의를 물어보는 객관식 문제들도 원래 잘 나오지만 서술형에서도 뭐야? 네가 제곱근이라는 게 뭔지 알고 있니? 그걸 물어보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뭐 출제 확률 92%돼 있는데 뭐 사실 그냥 대충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난이도 별 하나 연락 쉽다는 얘기죠. 그냥 1번 문제 보겠습니다. 25분의 9의 양의 제곱근을 A 마이너스 5의 제곱의 음의 제곱근을 B라고 할 때 A, B의 값을 구하여라. 다음 풀이 과정에서 A와 B의 값을 각각 나타내어라. 마지막 괄호는 사실 안 써도 되는데,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순서대로 쓴다는 것은 먼저 A를 구하고 B를 구한 다음에 A 곱하기 B를 구하면 된다. 너무나도 당연한 순서입니다. 그죠? 그럼 제일 먼저 A부터 구하자. 그럼 뭐 이런 거 써주시면 돼요. 첫 번째. 꼭 로마字안 써도 돼. 첫 번째. 저는 먼저 A부터 구할 거예요. A가 뭐냐? 25분의 9의 양의 제곱근입니다. 그럼 보세요. 25분의 9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더니 쌤 25는요 5의 제곱이고요 9는 3의 제곱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양의 제곱근이 A라고 했기 때문에 A라는 것을 제곱하면 바로 25분의 9다라는 거지. 25분의 9가 뭐라고요? 5의 제곱분의 3의 제곱, 즉 5분의 3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양의 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A는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A는요 5분의 3입니다. 왜? A라는 것은 양수, 즉 0보다 크니까요 라고 A를 구하면 돼요. 이렇게 A를 먼저 구하자라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죠? 자, 두 번째 누구? 마이너스 5의 제곱의 음의 제곱근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저는요 쌤 마이너스 5를 제곱하면 그냥 얼마예요? 25예요. 25의 음의 제곱근을 구하여라 라는 거는 똑같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B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된다? B라는 것은 제곱했을 때 누가 되는 거? 25가 되는 숫자이며 B는 음의 제곱근이니까 0보다 작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사실 25가 5의 제곱이고 그 중에서 음수니까 따라서 B는 뭐다? 야, B가 바로 마이너스 5야.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구해내면 됩니다. 아주 깔끔한 풀이 그죠? A를 먼저 양의 제곱근 구하고 B라는 것은 마이너스 5의 제곱, 즉 25잖아. 마이너스 5를 제곱해도 25의 음의 제곱근이 바로 B더라. B까지 구해요. 따라서 마지막 세 번째 A 곱하기 B를 구해라. A 곱하기 B라는 것은 A는 5분의 3, B는 마이너스 5입니다. 계산을 하시면 마이너스 3이다라고 표시를 하면 끝나는 거죠. 오케이? 깔끔하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풀 수 있어야 되고
결국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 구별하실 줄 알아야 되고 제곱근이라는 게 뭐냐? 25분의 9의 양의 제곱근은 양수 중에서 제곱해서 25분의 9가 되는 숫자. 이렇게 찾아내는 과정들을 서술형으로 잘 쓰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점점 어려워집니다. 마이너스 루트 9의 제곱의 양의 제곱근을 A. 똑같은 얘기인데 사실. 루트의 마이너스 4의 제곱의 음의 제곱근을 B라고 할 때 B 마이너스 A를 구해라. 풀이 과정을 자세히 한번 써봅시다. 라는 거예요. 그죠?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좀 헷갈리죠? 봅시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양의 제곱근을 A라고 했으니까 A라는 것을 제곱하면 누가 돼요? 바로 마이너스 루트 9 자체를 제곱한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양의 제곱근 A. 그러면서 A는 뭐예요? 양수니까. A라는 것은 양의 제곱근이니까 다 양수고 제곱해서 마이너스 루트 9의 전체 제곱이 돼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마이너스 루트 9를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플러스 루트 9를 제곱하면 9니까 야 이거 그냥 9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 되는 거고 루트 9 제곱하면 9니까 9라는 것은 3의 제곱이더라. 야 A제곱이 그냥 3의 제곱이고 A는 0보다 커야 돼. 결론은 뭐예요? 아하 A는 3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게 양의 제곱근 구한 거죠. 두 번째. 음의 제곱근을 B라고 했어. 그럼 B의 제곱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루트의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리고 B는 뭐라고요? 음의 제곱근이니까 B는 0보다 작은 음수입니다. 이게 얼마예요? 마이너스 4를 제곱하면은 4, 4, 16이잖아요. 얘가 16이에요, 16. 그래서 얘는 루트의 16이라고 하면 돼요. 루트 16이 뭡니까? 제곱근 16. 4잖아요. 아, 루트 16은 그냥 4입니다. 4는 2의 제곱이죠. 따라서 B라는 것은 0보다 작으면서 B의 제곱은 2의 제곱이니까 B는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아, B는 마이너스 2구나. 음의 제곱근이니까. 뭘 구하세요? B에서 A를 구하세요. 빼세요. 공간 여기다 쓸게요. 세 번째. B에서 A를 빼세요. 즉 마이너스 2에서 3을 뺐더니 그 결과 마이너스 5더라. 대답을 하시면 끝나는 거죠. 제곱근의 뜻만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제곱근의 뜻을 물어보는 서술형 문제는 사실 되게 어렵지 않아요. 난이도가 낮아. 근데 출제 확률도 사실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왜? 워낙 쉬우니까 잘 내진 않아요. 그래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좋습니다. 세 번째. 출제 확률이 되게 낮는데 자, A가 0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 다음을 간단히 하여라. 단 풀이 과정을 자세히 써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지만 루트 안에 제곱이 있어요. 루트의 A 제곱이다 라는 것은 절대값의 A예요 라고 뽑아내면 된다라고 그랬어. 그지? 오케이? 즉 루트의 마이너스 3의 제곱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얘는 뭐예요? 띵띵 해결하면은 마이너스 3의 절대값 그래서 3이에요.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 절대값이라는 게 우리가 평소에 문제를 풀 때는 굉장히 좋은 도움을 주지만 평소에 문제를 풀 때는 서술형 풀이에다 쓰는 게는 좀 적합하지 않아. 서술형에서는 요 단계를 생략하고 그냥 바로 얘 없어지면 그냥 3이야 라고 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즉 제곱 안에 있는 게 양수면 그대로 나오고 음수면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면 돼. 이 절대값이라는 것을 풀이 과정에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쓰지 마시라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절대값을 쓰지만 풀이 과정에서는 사실 교과서대로 배운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지? 자, 여러분들 우리는 풀이 과정에 맞게 교과서대로 쓰셔야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루트에 누구를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루트에 괄호하고 3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에 누구를 a 마이너스 3의 제곱을 한번 간단히 해보아라 라고 했는데 자, a가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이너스 a라는 것은요, a가 0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a는 0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루트의 마이너스 a의 제곱은 루트와 제곱은 없앨 수 있지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0보다 작은 것이 많을 때는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a입니다 라고 쓰시면은 잘 쓴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a입니다. 왜? 0보다 작으니까 앞에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a니까 그냥 a입니다. 이렇게 쓰면 절대값 안 쓰고 깔끔하게 쓴 거죠. 두 번째, 3-a입니다. a가 3보다 작으니까 3-a는 0보다 크죠? 맞습니다. 3-a는 0보다 크다. 따라서 루트의 3-a의 제곱은 0보다 큰 것에 대해서 루트 제곱 그냥 없애면 되니까 그냥 얼마다? 그대로 나와서 3-a다라고 쓰시면 되죠. 아니면 세 번째, a-3은요. 3-a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a-3은 0보다 작다는 얘기니까 루트의 a-3의 제곱이라는 것은 안에 있는 게 0보다 작으잖아.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놓고 a-3이다. 즉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다 라고 쓰셔야 됩니다. 얘들을 다 썼으니까 이제 뭐라고 쓰면 돼요? 자, 첫 번째, 누구는 루트의 마이너스 a의 제곱은 뭐다? a다. 더하기 루트의 3-a의 제곱은 그냥 3-a다. 빼기 루트의 a-3은 요거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쓰면 되죠. 얘를 계산해 달라는 거예요. 계산을 했더니 a 더하기 3 마이너스 a 더하기 3 마이너스 a 더하기 뭐 이래? a 빼기 3이다 라고 나오니까 계산하시면 그냥 a 하나 달랑 남더라 라고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어차피 계산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루트 안에 제곱이 있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계산할 때 편의상 절대값 썼단 말이야. 근데 서술형 풀이에는 절대값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죠? 머릿속에 절대값을 생각하고 있는 건 괜찮아. 한 번 더 풀어볼게. 머릿속에 절대값을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는 괜찮지만 풀이 과정상에는 절대값을 쓰지 마세요. 이 얘기입니다. 자,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x 플러스 2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범위를 각각 구하라. 똑같은 문제를 한번 단계별로 푸는 거거든요. 얘는 이렇게 단계별로 있으면 되게 쉬워요. 자,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마이너스 2보다 누가 x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양변에 2를 더합시다. 따라서 0보다 큰 거 아니야. x 플러스 2는 0보다 큽니다. 이러면 되는 거고. 오케이? 누구는 x가 뭐보다 작으니까 1보다 작으니까 이제 x가 1보다 작다 했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x를 합시다. x를 빼봅시다. 그럼 1-x,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네. 따라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도 0보다 큽니다. 이렇게 뽑아내면 돼요. x 플러스 2도 0보다 크고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도 0보다 큽니다. 따라서 누가 요 안에 거 0보다 크고요. 요 안에 거 0보다 커요. 0보다 크면 어떻게 나와요? 그냥 그대로 나오면 되잖아요. 얘를 간단히 하여라. 0보다 크므로 x 플러스 2 더하기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다 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얘 그대로 계산하면 얼마예요? 3이잖아. 답은 3이다 라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뭐 난이도 조금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죠? 뭐 어렵진 않죠. 그죠?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 아무 생각 없이 루트랑 제곱 없애고 절대값 쉬워. 그래서 얘를 그냥 절대값에 x 플러스 2에다가 더하기 절대값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다 라고 해서 푸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실제로 쌤도 그렇게 수업을 하고. 왜 이렇게 하면 실수 없이 계산을 바로바로 하니까. 심지어 체크해도 이렇게 계산하면 되게 편해요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 그러나 서술형 풀이의 답안으로는 그렇게 좋은 풀이는 아니라는 거야. 서술형에서는 정말 요거를 얘기해야 되는 거지. 루트의 a 제곱이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a가 되거나 마이너스 a가 되거나
a가 0 이상일 때는 그냥 a고요. a가 0보다 작다라고 할 때는 마이너스 a라고 나와야 됩니다. 원래 이게 정확한 풀이거든요. 이게 원래 정확한 풀, 교과서적 풀인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절대값 씌우고 했다가는 틀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값은 그렇게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서술형에선. 좀 어려운 거 볼게요. 자, 우리가 루트라는 것은 그저 제곱 끝이라는 것을 우리가 벗길 수 있는 방법은 안쪽에서 제곱을 하든 바깥쪽에서 제곱을 하든 하여튼 제곱이 생기면은 루트를 벗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놈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다음 중 자연수가 되게 하는 것은 정수가 되게 하는 것은 그런 형태의 문제야. 자연수가 되게 합니다라는 것은 루트 안에 있는 것이 뭐가 돼야 돼? 제곱수가 돼야 돼. 루트 안에 있는 것이 제곱수가 된다라는 것은 소인수 분해했을 때 지수가 모두 짝수라는 거죠. 루트 28n이 자연수가 되게는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자연수 n의 값을 p라고 하고 루트 26-n이 정수가 되기 위한 가장 작은 자연수 n의 값을 q라고 할 때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여라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자, 보자고요. 일단 첫 번째. 누가 루트 28n이 누가 된다? 자연수가 된다라고 했어. 그죠? 루트 28n이 자연수가 된다라는 것은 28이라는 것을 먼저 소인수 분할했을 때 4, 7, 28이잖아. 4는 2의 제곱. 2의 제곱 곱하기 7이므로 따라서 28n 즉 2의 제곱 곱하기 7 곱하기 n이 무엇이어야 된다? 제곱수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제곱수가 돼야 된다. 제곱수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다라면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돼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28은 4, 7, 28이고 얘가 자연수의 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7의 지수가 1이잖아. n은 7을 하나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예요? 또 다른 놈이 돼야 되니까 제곱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n이라는 것은 7은 하나 가지고 있고 어떤 자연수의 제곱 정도가 곱해지는 것은 오케이. n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그럼 얘가 되게 하는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자연수를 n이라고 했습니다. 두 자리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n으로 가능한 것은 7 곱하기 1의 제곱은 안 될 거 아니야. 2의 제곱. 7 곱하기 3의 제곱. 7 곱하기 4의 제곱. 이렇게 나가는 걸 거라고요. 근데 얘가 얼마예요? 4, 7, 28. 얘는 9, 7, 63. 얘는 16 곱하기 7이니까 6, 7, 42에다가 7이니까 112죠. 그죠? 얘는 두 자릿수가 아닌 거죠. 그럼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자연수가 n이니까 따라서 n은 63이다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지. 이렇게 다 일일이 풀어줘야 되는 거야, 진짜. 중요한 거야. 두 번째 누가? 루트의 26-n이 무엇이다? 정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26-n은요 어떤 정수의 제곱이고요. 26에서 어떤 자연수의 n을 빼는 거니까 정수의 제곱이면서 뭐보다는 작다. 26보다는 작다라는 게 강조돼야 되죠. 26보다 작은 어떤 정수의 제곱입니다. 26보다 작은 제곱수 뭐가 있냐면 26 바로 앞에 5, 5, 25가 있고요. 4, 4, 16이 있고요. 3, 3은 9가 있고요. 2는 4가 있고요. 1, 1은 1이 있고요. 자, 정수의 제곱에는 뭐도 들어가느냐? 0의 제곱인 0도 있습니다. 자, 이때 n이라는 것은 1이고요. 10이고요. 17이고요. 22고요. 25고요. 26이죠. 그럼 가장 작은 자연수 n이니까 답은 얼마? 1이겠네. 따라서 n이 1일 때죠. 자, 그럼 봅시다. 가장 큰 자연수 n의 값을 p라고 했으니까 p는 63이 왔고요.
가장 작은 자연수 n을 q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q는 1이 맞는 거죠. 여기서는. 뭐 더하기? 세 번째. p 플러스 q의 값은 63 플러스 1이니까 답은 64다라고 하나씩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문제 아닌데, 그죠? 루트 안에 있는 놈이 제곱이 돼야지만 제곱수가 되는 거고, 정수 빼기, 26 마이너스 자연수가 정수가 됩니다라는 것은 26 마이너스 n이 정수의 제곱인데,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0도 가능하다. 26 마이너스 n이 0이 되더라도, 그렇죠? 정수가 되는 거니까,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자, 마지막 6번 보겠습니다.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얘는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간단한 문제죠. 얘는 풀어가는 과정을 일일이 서술만 해주시면 돼요. 자, 1 전체적으로 10을 곱한다. 10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1.2에다 10을 곱하면 12가 되고 10분의 루트 x에다가 10을 곱하면 루트 x가 되고 1.3에다 10을 곱하면 13이 된다. 그죠? 2 모두 제곱한다. 자, 모두 제곱해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죠. 다 양수니까. 12의 제곱은 144고요. 루트 x의 제곱은 x고요. 13의 제곱은 169입니다. 끝났잖아요. 그럼 요 안에 들어가는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해라. 따라서 가능한 자연수 x라는 것은 누구부터? 145부터 시작해서 146 싸바싸바싸바해서 168까지죠. 이걸 일일이 다 세란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따라서 모든 자연수 x의 개수는 1부터 168까지인 168에서 144까지를 뺀 거죠. 그래야지 145부터 168까지의 개수가 나오죠. 얘를 빼시면 24개의 자연수 x가 존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시간인 제곱근의 뜻과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서술형이라는 게 문제가 뭐 되게 어렵게 나오거나 이러진 않지만 그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평소에 그냥 생각 없이 푸는 습관은 좀 버리고요. 수학적 논리에 맞도록, 그리고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문제를 냈는지 그 출제자 의도에 맞춰서 해야 되고요. 답안을 작성할 때는 누가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나만의 뜻, 나만의 기호를 쓰시면 안 되는 거야, 그냥. 그죠? 뭐 얘를 뭐 X라고 하자라는 것부터 해가지고 문제 뜻과 그리고 누가 봐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서술하는 연습들을 이제는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기 어렵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문제 풀어보신 다음에 그 풀이와 함께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선생님 이런 건 안 되나요? 또는 뭐 이런 거는 잘 이해가 안 돼요라는 것들은 우리 게시판을 통해서 같이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